혹시 늦은 밤에 발끝이 아래로 꺾이면서 다리 근육이 비틀어 짜듯 조여오는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던 순간 있으신가요? 60살이 넘은 어르신 10분 중 4, 5분이 겪는다는 야간에 발생하는 다리에 생기는 쥐 말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특히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려 해도 다리는 말을 듣지 않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힌 경험요. 베개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견디지만 그 몇십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거고요. 거의 절반 정도의 어르신들이 겪는 증상으로 흔하다는 이유로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육이 분명히 위험하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연기가 큰 불의 신호일 수 있듯 종아리 통증도 때로는 더 큰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건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밤중에 갑자기 통증이 왔을 때 풀 수 있는 응급 동작을 알려드린 다음 세 번째는 그냥 넘겨도 되는 경련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밤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종아리쥐를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하십니다. 낮에 많이 걸어서 그렇다거나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짧아진 상태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놓으면 확 줄어드는 것처럼 근육이 스스로 수축 명령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오므라드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깃줄을 생각해 보세요. 전선이 곧게 뻗어 있으면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런데 전선이 꼬이거나 눌리면 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안에는 신경선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선이 제대로 명령을 보내지 못하면 근육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수축합니다. 그게 바로 쥐입니다. 그럼 왜 신경선이 명령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까요? 원인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 바로 쥐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근육을 너무 오래 쓰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있었을 때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면 마치 정원 호스를 접어놓은 것처럼 혈관이 눌립니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듯 근육 속 피도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근육은 당연히 경직되겠죠. 반대로 오래 서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에 고여서 순환이 느려집니다. 둘째는 몸속 수분이 부족할 때입니다. 우리 근육의 70%는 물인 거 잘 아시죠?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마른 빨래처럼 뻣뻣해지거든요. 젖은 수건은 부드럽게 접히지만 마른 수건은 딱딱하게 부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보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물을 드셔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스펀지가 물을 덜 머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는 몸속 미네랄 균형이 깨져도 쥐가 납니다. 마그네슘, 칼슘 같은 성분들이 근육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조절을 하기 때문이죠. 마치 교차로의 신호등처럼
신호등이 고장나면 차들이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할지 모르듯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도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신호등 하나만 고친다고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는 것처럼 물도 마시고 자세도 바꾸고 여러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모든 조건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몸속의 수분도 마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기름칠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자세나 습관도 예순이 넘어서는 쥐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종아리쥐가 나이와 관련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쥐가 날 때 대처해야 할 해결책과 응급처치를 알아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경련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아리쥐는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들 때문에 생기지만 다리의 혈관에 생긴 피떡은 단순히 다리에 머물지 않고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전이 어느 혈관, 즉 정맥을 막느냐 아니면 동맥을 막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달라집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아버리는 폐색전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떡으로 인한 통증은 일반적인 쥐와는 확실히 다른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증상이냐 하면 종아리 전체가 터질 듯이 아프고 한쪽 다리만 눈에 띄게 부어 있고요. 피부가 붉거나 푸르게 변하면서 통증 부위가 뜨끈뜨끈한 열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해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전문의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폐색전증의 경우엔 호흡곤란, 가슴 통증, 어지러움증이 동반하기도 하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 정보나 영상만 보고 자가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신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거나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 통증이 있으시다면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행히 위험 신호는 없고 일반적인 근육 경련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로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자주 반복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반복되거나 낮 시간에도 자주 경련이 온다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풀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부터 진행한 후 응급처치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겁니다.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과도하게 짧아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도 명확합니다.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주무르거나 두드리시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아픕니다. 이미 수축된 근육을 더 자극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마치 꽉 조인 나사를 더 조이려는 것과 같아요. 풀어야 할 때는 반대로 돌려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늘린다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어떤 부위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짧아지는 방향에 정반대로 힘을 주면 근육 속 신경선이 이제 그만 당겨도 되겠다고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를 놓으면 긴장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부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종아리 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 계실 때 쥐가 났다면 이렇게 하세요.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앉으신 상태에서 발가락 끝을 손으로 잡아서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세요. 이때 무릎은 절대 굽히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곧게 펴야 종아리가 제대로 늘어납니다. 마치 활 시위를 당기듯 종아리를 쭉 늘리는 겁니다. 손이 발에 닿지 않으신다면 수건이나 긴 천을 발바닥에 걸쳐서 양손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서 있을 때 쥐가 났다면 조금 다릅니다. 벽을 두 손으로 짚고 서세요. 그 다음 쥐가 난 다리를 뒤로 멀리 보냅니다. 이때 뒤꿈치는 꼭 바닥에 붙여야 합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딱 붙인 채로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세요. 그러면 뒤로 뺀 다리의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듯 근육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겁니다. 다음은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종아리와 반대입니다. 발가락이 아래로 말리듯 오므라들기 때문에 발가락을 위로 확 꺾어 올리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발가락을 감싸 쥐고 발등 방향으로 젖히세요. 접힌 우산을 펴듯이 발가락을 펴는 겁니다. 만약 일어서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서서 아픈 발에 체중을 실으시되 발끝이 아니라 뒤꿈치에 체중을 싣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가락이 위로 꺾이면서 발바닥 근육이 늘어납니다. 마치 까치발로 서는 동작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혼자 계실 때 손이 발에 닿지 않거나 힘이 부족해서 당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발을 잡기가 쉽지 않으시죠? 응처치법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승산혈이라는 지점을 눌러보세요. 어디냐고요? 종아리 근육이 갈라지는 가운데 지점입니다. 무릎과 발목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인데 종아리 뒤쪽을 만져보시면 근육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앙 지점입니다. 마치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듯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꾹 눌러주세요. 3초에서 5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신경이 자극되면서 경련이 완화됩니다. 힘을 주기 어렵다면 주먹을 쥐고 관절 부분으로 눌러도 됩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종아리 밑에 놓고 체중을 실어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밀대로 반죽을 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쥐가 풀렸다고 바로 일어나서 걷지 마세요. 방금 극심한 수축을 겪은 근육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마치 접었던 종이를 펴도 접힌 자국이 남아있듯 근육도 바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다시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최소 10초에서 20초 정도는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이 안정되도록 기다리세요. 그 후에 천천히 발목을 돌리고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주무르시면 혈액순환이 돌아옵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밤에 자다가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결에 갑자기 통증이 오면 본능적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웅크리십니다. 당황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종아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접힌 호스를 더 접으면 물이 더 안 나오듯 말입니다. 그러니 아프더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누운 상태 그대로 다리를 쭉 펴세요. 그 다음 발등을 얼굴 쪽으로 당기고 뒤꿈치를 벽이나 침대 끝 쪽으로 강하게 밀어내세요. 침대 머리맡에 벽이 있으시다면 발바닥을 벽에 대고 밀어도 됩니다. 마치 벽을 발로 밀어내듯이 힘껏 밀어주세요. 또 한 가지 응급처치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중을 수구혈이라고 부르는데 응급 상황에서 기혈의 순환을 돕는 혈자리로 봅니다. 인중을 3초에서 5초 정도 눌러서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근육이 수축했을 때 인중을 강하게 자극함으로 신경계를 깨워 긴장을 분산시킨다는 논리이며 심리적 요법으로 오랫동안 쓰여온 방법입니다. 쥐가 풀린 직후에는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대주시면 좋습니다. 종아리가 계속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남아있다면 따뜻한 온기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따뜻한 온기가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겨울에 꽁꽁 언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찬물은 절대 피하세요. 찬물은 오히려 근육을 더 수축시키니까요. 마치 추운 날 찬물로 샤워하면 몸이 더 움츠러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응급 상황은 넘겼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다음부터입니다. 다시는 밤마다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예방법도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종아리를 천천히 눌러주세요.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10초씩 3번만 하시면 됩니다. 마치 자기 전에 매일 이를 닦듯 하시면 밤중 경련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물은 저녁 7시까지는 충분히 드세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부터 물을 끊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자는 동안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만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발목이 자연스럽게 약간 꺾인 상태로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짧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에 쿠션을 받쳐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음식만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과 신경 기능에 직접 관여하는 3가지 성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쥐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1순위 영양제이거든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과열된 냄비에 찬물을 부으면 온도가 내려가듯 마그네슘은 과도하게 긴장한 근육을 진정시켜줍니다. 약국에 가시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위장이 약한 분들은 마그네슘 선택이 매우 힘드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흡수가 잘 되고 속이 편한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을 고르시면 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배탈이 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근육 이완과 함께 숙면에도 도움이 되세요. 마치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비타민 B군도 함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신경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신경 비타민이 충분해야 뇌의 명령이 근육에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마치 우체부가 편지를 제대로 배달해야 소식을 알 수 있듯이 비타민 B군은 신경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벤포티아민이라는 B1 성분은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을 빠르게 제거해서 경련을 줄여줍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무감각한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챙겨 드시면 좋은 것은 칼륨과 칼슘인데요. 이 두 성분은 마그네슘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삼총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외에도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우유, 감자 같은 음식에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나이가 들면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시죠. 식욕이 줄거나 씹기가 힘들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도 엔진 관리를 안 하면 소용없듯이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몸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본 습관으로 함께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근육은 온도가 떨어지면 더 쉽게 경직되어 바로 쥐가 나는 겁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에 술이나 커피는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부으면 금방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도 건조해지고 앞서 말씀드린 미네랄 균형도 깨집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2주 정도만 실천하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다리 통증으로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 되신 한 어르신은 1년 넘게 밤마다 종아리쥐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한 달에 열흘은 통증 때문에 깨고 한 번 깨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외출도 줄어들었고 마치 밤마다 도둑이 찾아올까봐 잠을 설치는 것처럼 쥐가 올까봐 편히 주무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린 대로 스트레칭과 물 마시기, 따뜻한 양말 신기를 시작하셨고 거기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주고 바로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몸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쥐가 나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시며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그것도 깜빡하고 스트레칭을 안 한 날이나 물을 적게 마신 날에만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잠이 무섭지 않다고요. 밤에 편하게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나고 다시 산책도 나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볍고 손자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큰 거목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어 자라나듯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아리쥐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수분 부족, 미네랄 불균형, 혈액순환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응급대처는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거나 벽을 짚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종아리를 쭉 펴주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다리 보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열감이 있다면 혈전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종아리쥐로 고생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같은 방법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 시니어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